뭔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시장 구조 자체가. 그리고 대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잘 팔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구조로 팔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이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건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근데 제가 초보였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 구조를 절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3년을 일본 구매 대행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이런 현실들과 그리고 경험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사업이 장점도 굉장히 많은 사업인 건 분명해요. 좋은 사업인 건 분명한데 그만큼 안 좋은 점도 또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시작을 하시는 게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좀 가감없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큰 이유는 자본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매출이 나오면서 돈이 필요하게 되긴 했었지만 처음에는 이제 돈이 많이 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했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마인드 때문이었는데, 일단 제가 3년 전에 일본 구매 대행 시장에 처음 진입을 했을 때 좀 1년은 돈을 못 벌어도 좋으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꾸준하게 해보자 라는 마인드였거든요. 제가 원래 사람을 좀 잘 안 믿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오래 알고 지낸 지인들 아니면 잘 안 믿는데, 이 유튜브에 3년 전에도 쉽게 돈 벌 수 있다, 이 스마트 스토어나 일본 구매 대행, 해외 구매 대행을 하면,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저는 쉽게 돈 벌 수 있다라는 말은 아예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딱 하나만 믿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은 맞구나.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하고 좀 잘하면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니까 일단 해볼 수는 있겠다라는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제가 원래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요. 진득하니 앉아있는 걸 좋아한다는 거고, 그리고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저랑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집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 롤이라는 게임 아시죠? 제가 그거를 마스터까지 찍었었거든요. 거의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게임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브랜드나 이런 온라인 시장 자체는 잘 몰랐지만 업무적 특성이 저와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멘탈이 굉장히 많이 나갔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소싱에서부터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구매 대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지식이 제대로 쌓여있지 않다 보니까 정말 좀 하루 종일 앉아서 소싱을 하나도 못하고 모니터만 바라보다가 하루가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을 올릴까 말까를 아마 몇 천 번은 고민을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제품이라서 제가 일본 구매 대행을 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상품을 많이 찾을 것 같고 쉽게 좀 소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아니란 생각이었다라는 걸 깨달았고요. 그리고 현타가 그래서 굉장히 세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모니터만 바라봤다 뿐이지, 이 아마존이랑 라쿠텐에서 하루 종일 상품을 뒤지는데 뭘 올릴지 몰라서 고민하는 굉장히 그 참담한 마음이 있거든요. 아마 해외 구매 대행을 해보신 셀러분들은 다들 아는 감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로 가장 컸었고, 그 두 번째로는 제가 힘들게 소싱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찾아서 상품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미 누군가 항상 팔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가격으로 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시장 구조 자체가. 그리고 대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잘 팔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구조로 팔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이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건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근데 제가 초보였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 구조를 절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3년 전만 해도 유튜브에 그런 정보들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이제 좀 선택받은 사람들만 돈을 버는 시장인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업무를 하면서도 현타가 왔어요. 그래서 회사 다니시거나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업무에는 순서와 체계라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구매 대행 사업은 1인 셀러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사실 이런 게 없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래서 혼자 읽어놔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아예 모르고 온라인 사업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아무 일이나 잡히는 대로 순서 없이 막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소싱을 하다가 주문 처리를 같이 하고 CS도 같이 하고 다시 소싱을 하고 상품을 올리고.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가 지금 이게 사업다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또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이 진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맞는 건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제가 한 1년 동안을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주 6일 하루에 14시간, 17시간 정도를 일을 했었어요. 거의 일 중독이었는데 이걸 사무실 없이 집에서 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 자동화를 해서 정시 퇴근도 하고 주말에도 푹 쉬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당시에는 노동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이 수익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노동 대비 얼마를 벌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초반에 두세 달 정도는 유의미한 수익이 발생을 아예 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오래 일을 하는데 왜 나는 돈을 벌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 자신을 어느 정도 갈아 넣어야 하는 사업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게 머리로만 아는 거랑
실제로 진입해서 몸으로 겪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현타가 굉장히 많이 왔었다. 그래서 단지 이제 시간 투자만으로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구매 대행 사업으로 이런 유의미한 결과를 내시는 분들은 단순히 시간만 갈아 넣는 게 아니라 결과값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투자를 하고 저 같은 초보와는 엄청나게 많은 지식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이제 어렴풋이 깨닫게 된 거죠.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의 이유 말고도 현타를 오게 하는 엄청나게 많은 이유들이 있었어요. CS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었는데 이 해외 구매 대행 현실에 대한 유튜브를 보시면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댓글 다시는 분들도 그렇고 부정적인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구매 대행 사업에 대해서. 그거를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굉장히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하지만 사람들이 해외 구매 대행 사업에 대해 안 좋은 말들을 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도 한 2, 3개월 차까지는 이 구매 대행 사업에 대해서 회의감이 굉장히 세게 들었었고 역시나 쉽게 돈을 버는 사업은 세상에 절대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굉장히 단순한 이유였어요. 그래서 처음 이 시장에 진입했을 때 제가 스스로한테 약속했던 그 1년이라는 시간을 좀 지켜보고 싶었고 내가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거를 좀 2, 3개월 하고 포기하는 순간 나는 좀 뭘 해도 안 될 놈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내년에 40인데 이 일본 구매 대행 처음 시작했을 때 3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좀 빠르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한 3개월 차부터 상품이 좀 많이 깔리기 시작하니까 판매가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품을 판매를 하면 판매하는 것들로부터 얻는 데이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정상적인 셀링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한 달에 한 개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멍청한 셀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누군가한테는 그 한 개가 굉장히 썩은 동아줄 같은 느낌이지만 저한테는 그 한 개가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굉장히 튼튼한 동아줄 느낌이었어요. 아,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이 한 개부터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계속해서 살리면서 매출을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좀 포기를 하지 않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저는 이제 처음에 매출이 좀 잘 나오기 시작하면 삶이 조금 행복해지고 그걸 영원히 지속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사실 굉장히 멍청한 생각인 거죠. 이제 세상에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해외 구매 대행으로 아마 매출을 좀 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매출이 나와도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결국 제 상품이 아니니까. 그리고 잘 팔면 잘 팔수록 이 구매 대행 시장의 생태계를 좀 파악할 수 있게 되거든요. 결국 계속해서 좀 상품을 올려야 하는 부분이 있고 매출이 나와도 불안한 건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상품을 올리는 이 짓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은 그래도 젊고 좀 건강한 편이지만 내가 향후 10년, 20년 뒤에도 이 사업을 온전히 영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 사업의 모든 게 소싱하는 개수, 상품 등록하는 개수에 중점이 있었다면 매출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일본 구매 대행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는 물론이고 지금 정도의 매출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좀 이런 방구석 셀러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일본 구매 대행 사업을 유지를 하면서 파이프라인을 안정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고민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 저의 지금 가장 큰 수입원은 이제 일본 구매 대행 사업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어쨌든 내가 일을 많이 안 하고 일본 구매 대행 사업에서 손을 최대한 떼면서 매출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사업을 늘려가 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 내로 돈을 버는 게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만약 내가 이 시장에 진입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목표 기간을 최소 3달 정도는 좀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퀀텀 점프를 해서 성공을 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남들보다 조금 느릴 수는 있더라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겠다. 라는 목표를 삼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우직하셔야 해요. 만약 내가 남들이 지쳐 떨어져 나갈 때도 좀 버틸 만한 자세랑 의지가 되어 있으면 저는 아직도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계속해서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저는 긍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구매 대행 시장 자체가. 만약에 내가 우직하게 버텨서 매출을 내기 시작했다면 최대한 빨리 안정화를 목표로 삼으시고 천천히 확장해 나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사업 자체를. 그래서 이제 올바르게 성장하신다면 수익이 나고 생활 수준이 나아지는 건 확실하지만 결국 구매 대행이라는 사업 자체가 완전한 나만의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온라인 시장이라는 건 또 언제 급격하게 변화될지 몰라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대비하시고 공부하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내가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 성향은 지독한 끈기도 없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좀 2, 3개월을 버틸 만한 여력도 그럴 생각도 없다 라고 한다면 더 이상 유튜브로 해외 구매 대행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 창업 이런 거에 대한 관련된 영상을 안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걸 찾아보셔야 해요. 시간 낭비를 하게 되실 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을 좀 가감없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꼭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